삶을 살아가다 보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미국 출신의 한 소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아 보육원에 가게 되었고, 보육원에서 새로운 부모님을 만나고 얼마 뒤 시력을 잃게 되어 강제로 한국에 보내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끝날 줄 알았던 불행은 계속되어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강제로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미국인 오드리라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태어난 것 자체가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단 저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제 친부모님은 저를 낳자마자 보육원 앞에 버리고 갔고, 그렇게 저는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버려지게 되었죠. 그렇게 보육원에서 지내던 어느 날, 저는 4살 무렵에 새로운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은 제게 엄청난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부모는 저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고, 제가 조금이라도 소란을 피우거나 집안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곧바로 주먹질과 발길질이 날아왔기 때문에 저는 늘 쥐죽은 듯 지내야 했거든요. 저는 그들이 입양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저를 데려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그때까지는 그저 모든 것이 제 잘못인 줄 알았죠. 저는 늘 혼자였고 항상 겁먹고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환경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말 자유시간 때문이었는데요. 양부모님은 주말마다 정기 모임이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 시간대까지는 늘 외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집안 물건을 원없이 가지고 놀 수 있었죠. 제가 가장 관심이 갔던 건 바로 TV와 컴퓨터였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 드라마의 엄청난 팬이고, 한국 드라마가 없었다면 진작에 이런 힘든 삶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 드라마의 불우하고 비운의 주인공이 늘 행복하게 살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결말은 제게 엄청난 희망이 되어줬고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늘 토요일 아침이 오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버텨냈고, 금요일 밤에는 너무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곤 했죠. 그렇게 선물 같은 토요일 아침이 오면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늘 한국을 동경했고, 주말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어에 대한 흥미도 생겨서 한국어도 같이 공부하곤 했습니다. 물론 한국어 공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교재를 구할 수 없었기에 한국 드라마 속의 배우들이 제 원어민 선생님이 되어줘야 했고, 모르는 부분은 컴퓨터로 찾아가며 공부했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그러한 과정마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 저는 한국과 한국 배우들을 선망했고, 언젠가는 꼭 한국에 가서 배우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연기톤으로 공부하며 한국 배우에 대한 꿈을 키웠고, 그렇게 매주 주말마다 지옥 같던 저희 집은 저만의 1인 무대로 바뀌었죠. 그러다 17살 때 저는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 이상한 기분을 느낀 지 일주일 만에 시력은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양부모에게 말해봤지만 그들은 오히려 병원 갈 돈이 어딨냐며 제게 윽박을 지르더군요. 제게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고 결국 일일 알바를 전전해서 겨우 병원비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의사는 제가 녹내장에 걸렸다면서 이미 손상된 시신경을 살리기에는 너무 늦어서 결국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고 말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저는 몇 달 뒤 시력을 거의 잃어버리고 말았죠. 저는 한국 배우가 될 수도 한국을 갈 수도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모든 희망을 잃었고 더 이상 토요일 아침이 기다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력을 잃었음에도 양부모는 슬퍼하지도 않고 저를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더군요.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이 흘러 제가 법적으로 성인이 되기 일주일 전 그들은 갑자기 제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사주며 처음으로 제 이름까지 불러줬죠. 오드리, 우리 가족여행이나 한번 갈까? 원래는 이들의 환대에 기분이 좋아져야 정상이지만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기 직전에 속아 죽음을 직감하는 것처럼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법적으로 성인이 되면 입양아에 대한 지원금이 끊기게 된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양부모가 가족여행을 핑계로 앞을 못 보는 저를 해외에 버리려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제가 여행을 안 간다고 해도 저는 어찌됐든 버려질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말했습니다. 네,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 한국은 너무 멀어서 비행기 값이 비쌀 것 같은데 혹시 가까운 나라인 멕시코는 어떠니? 양부모는 생각보다 훨씬 악랄하더군요. 마지막 순간까지 돈을 아끼려고 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주장을 고집했고 평소 같았으면 말대꾸를 한다고 발길질을 당했을 테지만 그들은 역시나 저를 버리려는지 마지못해 제 마지막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제가 성인이 된 날 계모는 새벽부터 저를 깨웠습니다. 오드리, 우리는 일 때문에 잠시 회사에 들렀다 공항에 가야 할 것 같구나. 기사 아저씨가 공항까지 데려다 줄 거야. 그럼 공항에서 보자꾸나. 역시 버려질 거라는 제 직감이 맞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다시금 버려진다는 건 너무도 슬프고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오열하고 말았는데요. 역시 기사도 제가 버려질 걸 알고 있는 듯 제게 왜 오냐고 묻지도 위로해주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공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저는 말 그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서 강제로 비행기 좌석에 앉혀졌고 그렇게나 기대하던 한국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냥 한국 공기만 한번 마시고 그냥 삶을 포기해버리자고 다짐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까지의 비행시간은 몹시 길었지만 모든 것을 체념하니 생각보다 금방 한국에 도착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짐이랄 것도 없는 작은 배낭을 가지고 입국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요. 수많은 한국인들이 앞이 안 보이는 저를 도와준 덕분에 저는 무사히 검사를 마칠 수 있었고 빠져나가려던 찰나 갑자기 입국 심사를 하던 직원이 영어로 말을 걸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실수로 한 가지 질문을 빼먹었네요. 당신은 어쩌다 시력을 잃게 된 것이며 왜 보호자도 없이 한국에 온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녹내장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직원은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오더니 저를 끌고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설마 앞을 못 보는 제가 보호자도 없이 입국해서 안전상의 이유로 입국이 거절된 건가 싶었죠. 그런데 그렇게 저를 끌고 온 직원은 예상 밖의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 생각에 당신은 녹내장에 걸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공항 응급센터로 가고 있는데요. 혹시 모르니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받아보는 관심에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귀찮더라고요. 걱정은 감사하지만 제겐 병원비도 없고 상실된 시력이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사례를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네요. 그리고 이제는 제게 앞을 볼 수 있다는 게 큰 의미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이 중년의 공항 직원은 다급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도 녹내장에 걸려 시력을 잃으셨었고 저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면서 녹내장에 대해 무척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당신은 녹내장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어쩌면 시력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죠.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혹시 아나요? 눈을 뜰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의 마음의 눈도 함께 뜨게 될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 인생은 버림받는 일의 연속이었고 저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헛된 기대 따위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실랑이는 이어졌고 싸우면서 정이 든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그녀에게 제발 저를 그냥 두라며 화를 내면서도 결국 끈질긴 그녀의 설득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저를 이해한다는 듯 말없이 저를 안아주며 같이 울어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녀와 함께 근처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의사는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이거 녹내장이 아니라 백내장 같은데요? 근처에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소개해드릴 테니 어서 그쪽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송된 큰 병원에서 여러 검사 결과를 확인한 안과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백내장이네요. 시신경도 전부 살아있고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일에 병원을 한 군데만 들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한국은 백내장 수술에 관해서 굉장히 권위 있는 국가고 환자분은 곧장 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공항 직원 아주머니는 자신의 연차를 써가면서까지 두려워하는 제 손을 꽉 잡아주며 함께 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병원에서 수술 후 저는 몇 년 만에 다시금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죠. 놀랍게도 공항 아주머니는 제가 회복을 할 때조차 제 옆에서 힘이 되어주셨는데요.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줄 수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제 인생은 늘 버림받는 일의 연속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며칠 동안 훨씬 친해진 아주머니는 제게 충격적인 제안까지 하시더군요. 오드리, 너만 괜찮다면 우리 집에서 지내며 배우의 꿈을 펼쳐봤으면 좋겠구나. 알고 보니 아주머니 또한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는 슬픔을 겪어야 했고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자랐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야 먹고 살만해졌을 때 그녀의 어머니는 녹내장으로 시력을 상실해버렸고 남편을 잃고 고생만 하던 어머니를 버릴 수는 없었기에 이 아주머니는 결혼까지 포기하며 끝까지 어머니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머니는 노화로 인한 다른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고 그때 마침 제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새로 생긴 한국인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저는 한국어를 더욱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얼마 전에는 한국의 웹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하는 등 한국에서 꿈을 펼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아직 한국어가 어눌해서 주연으로 출연하기는 힘들지만 몇 년 내로 반드시 한국인처럼 한국어를 구사해서 좋은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제게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준 한국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 또한 저처럼 불우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